앞쪽이 어려워. 어디까지가 어렵냐면 순열 조합하고 확률까지가 좀 내용이 어렵고, 뒤에 통계는 쉬워. 이해만 하면 쉬워. 근데 이제 뒤에가 어려운 이유는 얘 제목이 기본 확률이란 말이 좀 들어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확률 계산을 해야 돼. 앞쪽에 확률 계산을 못하면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앞쪽에 확률 내용이 어려운, 어차피 순열 조합도 경우의 수잖아. 확률도 경우의 수분이 경우의 수. 통계도 같은 걸 확률을 가지고 노는 거라 이게 흐름은 연결이 돼 있고 끊어지긴 합니다. 순열 조합하고 확률은 연결이 돼 있고 통계는 확률을 갖고 하기는 하지만 내용상은 끊어진다. 근데 연산은 무조건 확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앞쪽과 연결이 돼서 이 1, 2 과정 있잖아. 1, 2 과정. 순열과 조합을 안 하고는 밑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수업이 중요한데 이렇게 결석도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영상으로 대처를 할 건데 이번에 땡땡이 친 친구들은 주중에 보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설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계획표는 이렇게 잡았고 이제 첫 줄을 못 해버렸어. 지금 그 계획표 보면은 1주차가 지금 오늘이야. 오늘 순열하고 3번으로 넘어갔어. 3번으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 그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이게 거기까지 내용이야. 1번의 내용만 가지고, 물론 확률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한데 순열 가지고 확률 계산하고 조합 가지고 확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단원을 2주 만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2단원이 좀 길어. 2단원이 지금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인데 중복조합하고 이항정리를 끊어서 수업할 거고, 이항정리 내용이 조금 복잡하면서 어려워서 이항정리를 따로 수업을 따로 3주차에 할 겁니다.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4단원이 조건부 확률이 4주차, 그 다음에 5, 6차가 통계 이렇게 들어갈 거야. 뭔지 알겠지? 좋았어. 자,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순열이야, 순열. 순열 기억나니? 순열 기억나? PP? 뭐였어? 순열 간단하게 써보면 OPE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는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했지. 그러지? 실제 공식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 때는 이 뒤에 있는 수가 좀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썼었어. 근데 보통은 우리는 요놈에다가 321을 곱하고 321을 나눈다가 공식이야. 다시 말해서 NPR은 분자가 N팩, 분모가 얘가 2인데 요놈이 나눠졌지? 요놈이 N-R팩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워둬야 돼. 기본적인 생각이지. 요 공식으로 주로 쓴다 이거지. 요놈을 약분하고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N- 뭐지? 뭘 써야 돼? N- 요놈이 몇 개 해야 되지? 요놈이 R개 해야 되잖아. 요놈이 그래서 R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플러스 1인가? 이래 됐지? 요게 헷갈려. 요게 헷갈려서 보통 요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쓰게 될 거라고 해. 요런 식의 표현을 그냥 쓸 거라고 해. 뭔지 알겠지? 여기에 우리는 뭐 NP0은 얼마고 1이고 그러겠지? 뭐 NPR은
NCR 곱하기 R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여기에 NPN은 N팩, 팩토리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이다. 계산 과정이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주의사항 한 가지가 요 사항은 주의사항 한 가지.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 때 R이 요 퉁호 틀렸다. 요 퉁호가 0 들어갑니다. 여기 0 들어가. 0 들어갑니다. 잘은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등장하는 내용이라니까요. n명에서 0명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다. 자, 이제부터 하자는 것은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제목을 원순열이라 붙었는데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와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 자, 고1 과정하고 고2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차이가 이거야. 서로 다른 것, 서로 같은 것. 서로 다른 것이 좀 더 쉬워. 서로 같은 게 있으면 힘들어진다. 예, 다 같으면 쉬워. 개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A, B, C 이런 게 있으면 문제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은 거,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형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한 거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다. 회전을 하면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원순열이라 불렀고 중요한 내용은 회전했을 때 같게 보이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게 같으려면 다 일정 간격이어야 돼. 일정 간격, 회전해서 같은 거면 그림을 그릴 때는 일정 간격을 나타내기가 쉽진 않아요. 다 근데 일정 간격이라고 말을 할 거라고. 원순열, 그래서 A, 이렇게 쓸게요. A, B, C가 일정 간격이고, A, B, C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그림상 보면 이게 달리 보이지만 이거는 같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요게 이제 개념상 원순열이야. 중국집 가봤니? 중국집? 그거 가봐서 회전판 가봐서 이게 음식이 그 회전판 위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돌리면 똑같아지는 형태야. 그래서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원형 탁자에 내가 앉았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시야가 중요합니다. 시야. 내가 보고 있다가 내가 A야. 다 해서 3명인데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왼쪽에 C가 앉아있다. A 오른쪽 B 왼쪽 C, A 오른쪽 B 왼쪽 C, A 오른쪽 B 왼쪽 C. 그러면 얘를 똑같게 인정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은 같은 개념이 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중이야. 다시 한번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야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돌렸을 때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는 이 문제 풀이하는 방법론을 두 가지 논리를 푼다고. 두 가지 논리야. 첫 번째는 돌리다 보면 같다 보니까 중복의 문제성이 발생해. 중복이 발생하지. 그래서 요 말을 중복 논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다 적을 필요 없어. 선생님이 다시 할 거니까 필요하면 간단하게 적을 거예요. 중복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우리 보통 중복이 발생하면 빼기로 가든지 나누기로 가든지. 근데 이 위에 있는 빼기로 하겠어, 나누기로 하겠어? 나누기로 갑니다. 나누기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몇 명이어서 3명이었잖아. 3명이 나열을 할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원순열하고 구분해서 우리는 직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직순열을 그냥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그냥 말하는 순열이 직선순열 뜻이야.
반드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얘 직순열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쌤 직순열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긴 쓸 건데 직순열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그거랑 얘가 3명이었으니까 원래 직순열로 갔으면 3팩이었을 거라고. 근데 몇 개가 중복돼? 3개가 중복되겠지. 왜 3개가 중복되냐? 3명이었으니까 3개가 중복되겠지. 4명이었으면 4개가 중복되겠지. 그래서 중복 논리로 간다 하면 n팩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지? n팩을 n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놈을 계산을 하면 n-1팩을 쓸 거야. 그런데 이제 중복 논리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지. 예전에는 이 원순율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 원형탁자가 실제로 집에서는 원형탁자가 고정이 돼 있잖아. 아까 처음에 내가 회전판을 생각을 했잖아. 그러겠지. 지금 요런 개념이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 사막 같은 공간에 원판 이렇게 회전판이 있었어. 그럼 어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개념이거든. 그러겠지. 뭐 내 의자가 아닌 경우에 앉는 경우인데 뭐가 중요해? 시야만 신경을 쓰니까 실제로 앉아보면 내 의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원래 그 전에 앉았던 의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B라는 애가 나는 A 자리에 앉기 싫어 할 수도 있겠지. B라는 애가 A가 좀 더러워. 그래서 앉기 싫어. 그러겠지. 너 앉기 싫으니까 뭐 하라고?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3자리가 있는데 앉기가 싫어서 너 A는 가지 말어. A를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고정을 시킨 거야. 픽스 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고정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고정하고 나면 이제는 뭐가 문제 상관이 없는 거냐면 A가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자리를 배치하면 되는데 A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이제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확실히 달라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러겠지? 그러면 A를 고정을 시킨다. 자, 고정은 현재 A하고 B하고 C가 똑같으니까 A를 고정해도 되고 B를 고정해도 되고 C를 고정해도 되는데 보통의 고정은 문제가 요구하는 놈 중에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 놈을 고정시킨다. 누굴 고정시킨다고? 조건이 있는 것을 고정을 시킨다 이거지. 조건이 붙어있는 놈을 고정시켜. 그게 편하거든. 이게 고정시키면서 그 놈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나열시키고. 됐지? 그래서 나머지는 나열시키니까 고정이 하나면 기본적으로 n-1팩. 고정이 2개이면 n-2팩.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중복 논리와 고정 논리가 있는데 보통은 어떨 때 중복 논리를 사용하고 어떨 때 고정 논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야. 고정 논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경우는 고정 논리가 좀 편하다. 그 고정을 하면서 조건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중복 논리는 조건이 없는 경우야.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이 똑같아. 상황이 똑같고 돌렸을 때 뭐가 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뭐야. 이게 보통은 얘는 어떤 유의 문제에서 그러냐면 도형 문제에서는 주로 그런 논리가 조건이 덜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도형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도형 중에서도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 논리로 가는 거고 조건이 없이 도형 문제이면 중복 논리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는 것은 주로 어떤 논리로 갈 거라고? 고정 논리로 주로 갈 거야.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100% 이 문제는 무조건 고정이다. 무조건 중복이다.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호권이 좀 붙어있는 것들은 고정 논리가 좀 나을 것이고 그 다음 문제 보면 이런 도형들에 대해서는 뭐야?
중복 논리로 가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 이거지. 그치? 이게 이제 원순열의 응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1번은 실은 1번은 뭐와 똑같아? 원순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각각 자리가 한 자리씩이니까 원순열과 똑같아. 그러면 얘는 중복 논리로 가도 되고 고정 논리로 가도 되는데 뭘로 가자고? 이런 것은 중복 논리로 가자고. 나누자고. 그러면 어째? 실제로 6팩인데 몇 개가 중복이야? 6개가 중복이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6팩인데 몇 수로 나눠야 되겠어? 돌리면 똑같은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3으로 나누는 거야. 자, 얘는 6팩인데 몇 수로 나눌 것 같아? 그렇지, 두 가지.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중심축을 생각해서 지금 똑같은 모양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6개가 똑같고 얘는 지금 이렇게 3개가 똑같고 얘는 이렇게 2개가 똑같다고. 이런 문제도 어떤 논리를 풀 수 있어? 고정 논리로 풀 수 있다 이거야. 풀 수 있다야. 웬만하면 중복을 추천을 하지만 됐니? 그럼 얘는 모든 자리가 똑같으니까 고정 논리로 갔다니까 하나 고정시키고 나머지 애들 나열. 그래서 6-1팩. 이 6-1팩으로 쓰는 것은 식이야. 우리가 식을 쓸 때 설명하시오라면 6-1팩 쓰면 돼. 물론 얘를 5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줄 거야. 그냥 풀이해서. 두 번째는 고정 논리로 갔더니 자, A를 여기에 고정시켰어. A를 여기 고정시켰더니 뭐를 보라 했어? 시야를 보라 했지. 시야를 봤더니 A 오른쪽에 한 명이 앉아있고 왼쪽은 이렇게 모서리가 있고 건너편에 앉아있지. A가 여기 앉으면 오른쪽에 사람 한 명 앉아있고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오른쪽에 한 명 앉아있고 모서리가 있지. 다시 말해서 이 A 자리하고 이 A 자리하고 이 A 자리는 어째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 고정을 시켰다는 말은 여기 고정시켰다 여기 고정시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여기가 한 번 고정시키고 요놈이 두 번. 요놈 다르잖아. 요놈은 오른쪽에 사람 왼쪽에 모서리.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 왼쪽 사람.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세 개 똑같아. 다시 말해서 고정을 몇 번 할 거야? 2번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6-1패 A 고정시키고 6-1패. 근데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똑같게 되는다. 얘는 자리가 몇 자리야? 다른 자리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대. 세 자리에서 6-1팩에서 곱하기 3. 두 개의 풀이가 다 똑같은데 어떤 게 편할 것이냐? 중복 논리가 이런 문제는 편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 돌리면 몇 가지가 중복이 돼? 4가지가 중복돼. 그럼 총 몇 가지야? 몇 칸이야? 8칸이잖아. 8칸을 어떻게 돼? 그러면은 8팩 할 거지. 몇 개가 중복돼? 4개가 중복돼. 그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지. 얘를 고정해서 풀 수 있어.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비추천을 하지만 안에 4개가 있고 밖에 4개가 있겠지. 위치가 완전 달라. 그러지? 그러면 안에 4개 색칠할 거를 고릅니다. 4개를 골라. 그리고 그 4개를 나열할 거야. 근데 원순열이잖아요.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돼? 4-1팩 하겠지. 됐니? 그럼 안에가 색칠돼 있어. 1, 2, 3, 4가 들어가 있어. 그럼 바깥쪽은 이 자리는 모두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이제는. 처음에 색칠 없을 때는 같은 자리를 보였는데, 이제는 다 다른 자리에서 이런 곱하기 4팩 할 거라고. 됐니? 같은 가만 확인하면 힘들게 풀었어, 지금. 그러면 8C4는 어떻게 계산해? 8C4는 어떻게 계산해? 8팩, 4팩, 8-4팩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 약분 여도 4팩 3팩 4 남았다 이거지.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것처럼 풀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 거. 이게 문제가 보통은 약간 도형적인 말하면 좀 정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 논리가 훨씬 편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정사면체. 자, 이 정에 대한 개념은 이 입체 도형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돌려도 다 똑같단 말이야. 6명이 다 똑같아. 이러한 어떤 중복이 있을 거고 얘가 바닥을 픽스를 시켰으면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 이게 두 가지 논리가 붙어 있어. 모든 입체도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논리를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도 훨씬 중복 논리로 가면 풀 수가 있는 것이 얘가 원래 6팩이야. 근데 몇 개가 중복되겠어? 입체도형이니까. 6개가 중복이 되겠지. 일단 6개라는 것은 이면 다 6명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바닥에 하나 픽스가 되면 옆으로 돌리는 것이 또 중복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곱하기 4야. 어려운 말 아니야. 그래서 위에 것도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4패 곱하기 4. 근데 바닥면이 삼각형. 얘를 돌리다 보면 3개가 중복돼. 정팔면체는 너희들이 그림이 보기 힘들어. 왜 그러냐면 정팔면체는 실제로 모든 도형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그림상 보면 팔면체는 좀 불안전하게 그림이 되어 있어. 사면체, 육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가 이렇게 항상 그려진 분이 있단 말이야. 실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얘가 이렇게 서울에. 수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윗면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 바닥면이 역으로 반대로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요 위에서만 딱 보면 이게 육각형처럼 보여. 꼭지점으로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면도 마찬가지로 얘가 바닥면이 3개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3개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바닥면의 모양이 어떤 중복의 관계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 쉬워. 다시 말해서 이놈은 어떻게 돼? 8팩을 일단 뭐로 나눠? 8로 나누겠지. 그리고 뭐로 나누겠어? 3으로 나눈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알겠지? 종 12면체도 쉬워 이제. 12팩 12 모양 오각형 20면체 그림이 없어. 20팩 20 곱하기 3 20면체는 모양이 삼각형이야. 얘 3개 돌리면 모양이 똑같다.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지? 자, 이런 문제는 고정 논리로 간다 이거지. 약간 문제에 어떤 틀이 없고 조건이 부족하고 도형 문제에 보통 돼 있고 보통 하나의 틀로 정형이 돼 있는 것들은 고정 논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 애들은 어떤 논리가 낫다? 고정 논리가 낫다 이거지. 그럼 고정 논리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부모랑 4명의 자녀를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6명이 앉는 경우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6명이니까 얘는 아무 말이 없어. 정형으로 풀어도 돼. 됐지? 그러면 얘는 뭐야? 6-1팩으로 그냥 단순 계산할 수도 있겠지. 6팩을 6으로 나눠도 되고. 정형은 그래서 6팩을 6으로 나눴다. 6-1팩을 하겠다. 그냥 5팩 계산하겠다라고 우리는 단순 계산할 거라고 이제. 됐지? 자, 부모가 이웃합니다. 자, 뭘 주서 조건을 줬지. 부모가 이웃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6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어디다 고정을 시켜? 관계없다 이거지. 누구를 고정시켜? 관계없다 이 말이야. 어떤 자리를 고정시켜도 되고 누구를 고정시켜도 관계는 없어. 근데 뭐라고? 조건을 해결하면서 가자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부모를 여기 앉히겠다 이 말이야. 부모를 여기에 앉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부모가 어떻게 들어가? 부모가 들어갈 수 있고 부모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붙어 있겠네. 뭐 2팩으로 써도 되고 두 가지 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리가 몇 가지가 있어? 4자리가 이렇게 있겠지.
부모가 먼저 앉다 보니까 이 네 자리는 다 다른 자리로 되는 거지. 곱하기 4패. 부모가 마주보고 있어. 부모가 마주보고 있다는 말은 고정을 시킬 때 누구를 고정시켜? 나는 여기다가 부를 고정시키겠다 이 말이야. 그럼 알아서 모가 어디로 가? 마주보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이건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지. 둘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정을 시킬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아니 아까 위에는 그렇게 안 풀었던데 두 자리를 했는데요. 자, 부를 여기다 고정시켰어. 예를 들어서 그 모가 어디에 앉겠어? 이웃한다 아니다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한꺼번에 생각을 해버린 거라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얘는 부를 고정시켰더니 마주보고 앉으면 모는 무조건 이 자리에 앉는 거지. 얘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왜 두 가지가 아니냐면 부모가 돌렸어. 시야가 중요하다 했지. 부가 볼 때는 마주보고 있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를 돌려가지고 얘가 부가 왔고 모가 왔어. 얘는 똑같게 보인다고. 이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 네 자리가 이렇게 있겠지. 네 자리는 다 다른 자리에 이제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놈은 그냥 4팩이 되겠다. 자, 남학생끼리는 이웃합니다. 똑같아요. 남학생 이웃끼리는 이웃에. 그럼 남학생을 고정시키겠다 이 말이야. 남학생 남이 뭐야? 뭐라 쓰냐? 메일인가? 이래 됐겠지. 이웃하고 앉았는데 걔네들이 나열될 수는 있겠네. 그리고 나머지 몇 자리가 남았어? 네 자리가 남았어. 네 자리는 다 다른 자리. 됐어요? 자, 남학생끼리는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을 때는 우리 어떻게 풀었어? 직순열 할 때 사실 우리가 순열이든 조합이든 이 기본 순열과 기본 조합이 꽤 중요하다고. 거기 하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위로 오버랩이 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걸 풀 수 있어야 이런 것들도 풀 수 있는 거야. 이웃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나머지 애들을 배치를 시키고 나열을 시키고 그래서 나머지를 배치하고 나서 나중에 끼워 넣는다. 그렇게 풀었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치를 보고 나중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눈치를 보고 나중에 들어가.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고 여자애들은 그냥 들어가겠지. 신경 안 써. 여자애들이 먼저 배치가 되고 배치라고 있습니다. 여자 배치하고 남자 사이사이에 끼워 요 개념을 할 거라고. 이 직선열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면 여학생은 눈치를 봐? 안 봐? 안 봐. 그러지? 그럼 여학생만 들어간 다음 몇 자리야? 네 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학생만 본 다음 네 자리니까 여가 이렇게 앉았겠지. 자,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순열적인 개념을 풀 때 자리가 고정이 되더라도 나열적인 개념은 자리 고정이 아니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의로 드롭에 이렇게 의자가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옆에 침튀기니까 이웃에서 앉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지? 세 명이 앉았단 말이야. 세 명이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는 말을 하나, 둘, 셋, 네 자리는 어째? 이렇게 비어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어쩌나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야. 빈 의자를 이렇게 들고 다녀. 네 개의 의자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끼어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무조건 푼다고. 이웃하지 않을 때도. 이게 고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중에 들고 다니면서 여학생이 이렇게 앉고 남학생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간격이 같은 간격으로 배치시킨다 생각하면 돼. 이 여학생 4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원순열이야. 그러면 4-1팩이 여학생이고 곱하기 그럼 여학생 들어왔지? 여학생은 원순열적인 개념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 남학생은 사이
다 다른 자리겠지. 여학생이 앉아 있으니까 다 다르게 보일 거 아니야.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네 자리 중에 세 자리에 나열들어 들어갔다. 이거지. 4P3, 4C3, 3팩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이웃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적어도 2명 이상의 경우가 존재한다. 2명 이상은 자, 우리가 경우에서 풀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분류 작업입니다. 남학생이 3명인데 이 개념은 어떤 분류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웃의 분류를 하고 있어. 이웃적인 분류야. 그러면은 어떻게 경우가 있어? 1명 이웃, 2명 이웃, 3명 이웃, 3가지가 있겠네. 1명 이웃이란 말은 없어. 원래 말로는 1명 이웃이란 말은 없어. 0명 이웃이란 말은 없어. 그렇지. 나 혼자 이웃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로 바꿔오면 얘를 2명 이상을 그냥 1명 이웃, 2명 이웃, 3명 이웃인데 1명 이웃이란 말은 이 말은 잘못된 말이잖아. 우리가 표현상 1명 이웃이란 말은 없고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야. 모두.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남학생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3가지인데 그 중에 여기의 질문은 요 2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2명 1명 떨어져서 이웃 2명 1명 이렇게 보이는 거고 3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전체에서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걸 구하는 게 낫냐? 이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낫냐? 이러고 되겠지. 위에서 이걸 구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3명 이웃은 풀었는데 2명 이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못 푼다가 아니야.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 사건을 이용해서 얼마 7명이니까 6팩에서 위에 있는 이웃 안 한다를 빼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는 풀 거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2명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2명만 이웃한다는 소리는 여튼간에 2명만 이웃한다는 소리는 2명 1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야. 2명 1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야. 이 남자는 짝을 지었고 이 남자가 짝을 짓는 경우가 3C2 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한 팀 만들었어요. 그리고 2명만 이웃한다는 것은 2명 1명이 이웃 안 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여학생은 그대로 자리에 앉았고 4-1팩을 했고 남학생은 일단은 2명 1명이 짝을 지었고 사이사이에 2팀이 들어갈 거야. 곱하기 4P2를 할 거야. 그리고 남학생 2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이게 생각보다는 까다롭지만 만약에 2명만 이웃한다고 나왔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고 이 문제처럼 2명 이상이 나왔다 하면은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3가지 그러면 여사건을 풀 거냐 2명 1명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3명 이웃하는 것을 풀 것인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게 쉬울 건지 생각을 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자, 지금 푼 거 논리가 어떤 논리야? 고정 논리야. 실상은 이 중복 논리가 훨씬 쉽고요. 고정 논리가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고정 논리 문제가 좀 더 많아. 이런 게 2개가 적절하게 섞였다고 보면 돼. 무조건 이게 중복 논리야. 고정 논리 이건 아니고 어떤 문제는 고정하면서 중복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흐름상 똑같으니까 n팩을 n으로 나누는 것은 n-1팩으로는 바로 많이 쓸 거니까 식으로 뭐 아예 똑같습니다. 생각은 약간 다르지만 이게 첫 번째 중복 순열 그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그건 뭔지 알겠지? 이게 원순열 봤을 때 쉽게 푸는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돼. 뭐 이런 문제는 아주 쉽다고요. 근데 객관식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경우에서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좀씩 다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식이 좀씩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생각한 식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식을 쓰는 이 객관식이 좀 더 어렵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식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뭔 말인지 알겠지? 정 안 되면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연산할 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폼을 만들려고 생각해. 이런 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 돼. 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원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야. 총 몇 칸이면 12칸이야. 근데 돌리면 똑같아. 몇 개가 똑같아? 6개가 똑같아. 12팩을 6으로 나누면 끝나는 게임이었어. 근데 굳이 이렇게 풀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풀었다는 말은 뭐냐면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6개를 먼저 이 안에 들어갈 놈은 선택했다 이 말이지. 그럼 요식하고 지금 어떤 놈이 똑같을 것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는 있겠지. 그러지? 근데 의도상 이러한 생각을 했단 소리는 12개 중에 6개를 일단 골라 가지고 안에부터 넣었다 이 말이야. 안에 원순위를 넣었다 6팩, 5팩이야. 그걸 바깥에는 다 다른 자리 6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거지. 뭔 알겠지?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야. 이런 류의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가운데는 자리가 다르잖아. 얘가 7가지. 나머지는 원순열. 7 곱하기 6 마이너스 1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지.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 뭐, 이런 문제는 완전 달라. 다 다른 자리야. 이게 원순열 아니야. 이건 뭐야? 다 다른 자리야. 내가 딱 봤을 때, 이 자리 똑같네. 그럼 같은 자리야. 이 자리 다르네. 어디 앉을까? 고민하면 다 다른 자리야. 얘는 그냥 그림과 탁자 5명이 둘러앉은 경우에 쓰고 단 회전에서 같은 경우가 없어. 그냥 이거는 5팩이야.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온 거야. 그냥 일부러 원순위처럼 보이지만 원순위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온 거야. 자, 얘는 얘는 직사각형. 얘도 직사각형. 얘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놓는 것과 이렇게 놓는 것이 똑같아.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야. 그러겠지. 어느 두 개가 들어가서 앉았겠지. 6C2로 가는 거야. 나열하면 안 되고 배치만 하면 A 1번하고 2번이 들어갔고 나머지 4자리잖아.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그러면 곱하기 4팩하고 중복이 2가지가 되겠죠. 됐니? 이게 원순열이 그렇게 어렵게 안 보이는 이유는 이제 대충은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순열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